충주시가 세금으로 진행한 주민 수건 사업에서 불법 산지 전용이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적발됐습니다. 대선 전국의 충북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원팀으로 뭉친 반면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 형국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언론 앞에 섰습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시민단체의 사과 요구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주시가 세금을 들여 한 시골 마을에 안기를 포장하는 사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이 대표적인데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 충주시는 5년 이상 알지도 못했습니다. 충주시는 뒤늦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했는데요. 관련 소식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이 이뤄진 충주의 한 마을. 도로 끝에서 20m가량 떨어진 산의 주인은 최근 마을 안길 사업에 자신의 땅이 편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배수로가 있던 곳이었는데 충주시가 어느 날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불편함이 있으셔서 안 오셨고 계속 오지 못하다가 이 산의 지분을 아버지하고 나누게 됐어요. 산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서 왔는데 길이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 수건 사업이란 이름으로 두 차례 공사비는 8천여만 원. 이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우회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산지는 준보전 산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있고 또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전혀 없었고. 이때부터 산주는 각종 정보 공개 청구 끝에 공사를 맡았던 면사무소가 임야 경계인 국유지 도로 부지를 넘어 자신의 임야까지 도로를 만들었고 설계도 계속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면사무소는 비용이 든다며 관행대로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겁니다. 사업을 벌인 충주시는 현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산주의 감사 청구에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충주시는 일단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위반이니까 저희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검사님이 내용 보시고 죄가 될지 안 될지는 검사님이 판단을 하겠죠. 한편 무단으로 임야가 훼손된 산주는 지난 몇 년간 산지 주소로 산업용 전기가 신청돼 공급된 사실도 새로 확인해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 경계와 인접한 충남 천안에 대규모 민간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박상동 천안시장 앞으로 매립장 저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천안 동면에 계획된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중부권 시민 전체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설치 저지를 요구했습니다. 천안 동면에 추진 중인 민간 매립장은 청주 오창경계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전체 부지 면적 38만 제곱미터에 매립 용량은 669만 톤에 달합니다. 특히 4개 도명 매립시설 면적만 약 2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8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가자연유산 명승지인 도담산봉의 침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양군은 도담산봉 세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첫 봉이 물속 아래에서 3분의 1가량 깎였다는 제보에 따라 오는 25일 수중 지질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담산봉 암석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물에 쉽게 녹거나 부서지는 특징이 있지만 폐임 현상이 심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북 국회의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충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원팀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엇갈리며 각자 도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충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가세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청주 흥덕 이현희 후보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청주 창원 송재봉 의원은 충북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경선 선관위원인 이모선 의원과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광희 의원도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본선 국면에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가 구성되면 충북에 계신 그 5분의 의원들도 각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선대위 인선 작업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 3명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 본부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고 있고 빅텐트를 쳐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통합의 리더십이 누구냐 봤을 때 저는 김문수 후보라는 판단이 들어서 충주 이종배 의원은 학사장교 동기로 인연을 맺어온 유정복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남 사군 박덕흠 의원은 당내 후보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하는 모양새지만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 다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모두 대선 때 약속할 현안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구구 집회까지 나가 탄핵에 반대해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스스로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고 시민사회의 요구도 있었던 만큼 그간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이 기대됐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7일 만입니다. 4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온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지사는 보스턴 방문을 통해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주성의 첫 발을 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캔달 스퀘어를 잇게 한 바이오 창업기업 전문 육성기관, 재미 한인제약인협회 등과 충북을 연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부지사를 만나 바이오와 신약 분야의 교류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캔달 스퀘어는 당연히 매사추세츠에 있고 그거의 핵심에는 MIT가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가 있기 때문에 이 매사추세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반대 입장과 대선 공약으로 K바이오 스퀘어가 언급되는 데 대한 환영 입장 등 국내 정세에 대한 의견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탄핵 정국 속 자신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와 탄핵 무효 주장, 극우 집회 참석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과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오늘보다는 시간을 내서. 자신이 두둔해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과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김 지사가 또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기본적인 믿음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면 선고 직후 하나 된 마음과 연대와 협력을 호소한 만큼 첫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했어야 할 말이 성과 홍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채로 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저는 그거는 독선이고 일방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로는 어떠한가 저는 이번 윤석열 파면에서 다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김 지사는 탄핵 정국 내내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그 기회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기반의 건축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이 음성에 들어섰습니다.
음성군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은 대소 성본산업단지 13,573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등 139억 원을 들여 건물형 태양광 외장재 화재 시험 평가실 등을 갖춘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가 시험 검증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해 전력 생산과 건축 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개원이 늦어졌던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지역에서 수탁기관을 찾지 못해 전국에서 공모한 결과 서울의 다나CM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으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괴산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인 괴산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